젓가락 갈피를 못 줘. 김치만 먹고 있다고요 지금. 선생님 우리가 홍어 상합도 먹고 있는데 갑진년 봄을 맞아서 봄에 하면 좋을 개운법, 행동, 음식 뭐 이런 거 있을까요? 봄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스프링, 도약하다, 튀어오르다. 겨울에 움츠렸던 기운이 식물이면 땅을 뚫고 올라오고 동면에 들어갔던 뱀들도 이제 깨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간목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천간, 10개의 천간의 첫 번째 시작 글자이고 또 봄, 가장 그 강렬한 봄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쭉쭉 아름드리 그 솟아나는 나무의 형상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. 그럼 무엇보다도 어떤 새로운 시작, 새로운 전환, 네. 그리고 정말 활기찬 에너지 넘치는 도약 이런 이제 기운 그야말로 이제 가장 순수한 발산의 에너지가 이제 이 간목입니다. 올해가 또 이제 갑진년이니까 네. 그런 어떤 간목의 기상에 더욱더 강한 봄이 되지 않을까. 물론 이제 이 간목의 기운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고 네. 우리 명마담처럼 네네네. 나처럼 이미 목을 많이 갖고 있어서 간목이 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간목이 들어오는 해에 제가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갑신년. 갑신년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적도 있고 근데 올해는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올해는 대운이 기토라서 이 간목이 저의 편으로 돌아서는 내 인생의 유일한 간년. 박수 한번 축하드립니다. 그래서인지 뭐 6월달부터 굉장히 제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다행이다. 사실 간목이 올 때마다 좀 늘 힘든 해들이 많았고 일들이 풀려서 살면서도 이게 간목이라 쫙 풀려나가야 되는 기운인데 오히려 막 약간 막 허우적거린달까 뭘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허우적거린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하여튼 뭐 올해는 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신체적으로 간이나 간담 해당하기도 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의 근간이죠. 인간의 직립 동물의 근간인 어떤 이 요추와 경추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신경계 이 간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특히 제 이런 갑진년의 이 간목의 기운이 아주 강렬하게 들어올 때는 네. 좀 제일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스트레칭. 몸을 쫙쫙 펴주는 거. 굳이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. 네. 그럼 이제 이 간목은 또 하루에 그 계절로 보면 봄이지만 하루에 그로 보면 아침의 기운, 이 동틀 때의 기운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면 쫙 뒤집개를 펴잖아요. 네. 이게 목의 행동이야. 이제 쭉 밤중에 저녁 밤 수에 쫙 움츠러들었던 수렴했던 그 기운을 이제 쫙 펴면서 기운이 싹 돌게 만들어서 이제 행동을 시작해서 이 목의 기운에서 낮에 화의 기운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. 그 각자 자신에게 맞는 일단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스트레칭을 좀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이 목의 기운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순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꼭 굳이 뭐 수목원이나 뭐 이렇게 뭐 깊은 산에 가지 않더라도 네. 멘탈이 좀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네. 나무를 가까이 하는 거, 나무가 있는 숲에서 자신의 마음을 좀 다스린다든가 분위기를 전환한다든가 나무의 기운을 받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. 특히 봄에는. 왜냐면 이제 봄에는 나무들이 진짜 다 그러면 이제 물이 막 쫙 올라가서 올라갈 때잖아요. 그 기운 속에 있는 거예요. 그 기운의 저장 안에 나무의 근처에 있다라는 거. 나들이를 한다거나 뭐 주말에 잠시 어디에 뭐 기분 전환을 하러 갈 때도 좀 그런 나무들이 많은 곳에 가서 좋은 그런 기운을 나무 얻을 수 그늘 아래서 목으로 만든 것 중에서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한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게 있죠. 바로 책입니다. 책. 책은 이제 바로 그 목의 기운이 아주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무 그늘 아래서 책 한 권을 읽는다.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. 그러니까 목의 음식에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나물이에요. 나물.
채소. 나물, 봄에 나오는 봄에 나물. 나오는 나물. 봄에 참 나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저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육식성보다는 식물성 그 음식 문화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인용에서 그런 채소를 가장 현명하게 먹는 민족이 아닌가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엄마들이 이제 나물을 무친다. 네. 그러잖아요. 그냥 생으로 나물을 먹는 걸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. 우리 샐러드 이런 거 몸을 차게 만들어요. 일단은 건강에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나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? 일정한 열을 살짝 가하죠. 네. 데치거나 아니면 햇빛에 말리거나. 그러니까 모든 목은요 태양의 기운을 받아야 돼요. 태양을 받지 않으면 광합성이 안 돼서 나무가 자랄 수도 없고 꽃이 필 수도 없습니다. 물도 있어야 되지만 태양이 없으면 나무 목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현명한 거고,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약간 뭐 빠져나간 목기운을 뭐로 보충해 줍니까? 참기름, 들기름 보충해주죠. 이게 다 참기름, 들기름이 목의 기운. 목의 기운, 맞아.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봄 되면 우리 막 먹는 것들 있잖아요. 냉이, 뭐 달래 이런 걸로 뭐 쑥 이런 걸로 이제 국이나 찌개 같은 거.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아닐까? 그리고 된장찌개나 된장국에 어떤 냉이나 이 달래 혹은 이제 쑥의 향기가 싹 올라오면 뭔가 막 기분이 너무 상쾌해진다. 그게 바로 목의 기운. 곡물 중에서 이제 그 목의 기운이 강한 곡물이 우리한테 친숙한 곡물이 두 개가 있는데, 하나는 보리, 하나는 밀이에요. 사실은 이제 보리를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. 보리를 요즘 집에서 밥 해먹는 사람도 잘 없지만, 보리를 먹기가 좀 그러면 그 보리 싹을 팔아요. 가까이시면 특히 이제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. 저도 아침마다 먹어요. 여기서 밀은 전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이제 수입 밀가루 말고 우리밀. 옛날에 이제 진달래 화전 같은 거 해 먹었잖아요. 젓가락으로 갈피를 못 줘. 김치만 먹고 있다고요, 지금. 그리고 이제 목의 성분의 액기스는 아까도 나왔던 뭐 참기름과 들기름. 이건 또 아주 중요합니다. 열을 가해야 되는 것은 들기름, 열을 가하지 않은 것은 참기름. 이제 뭐 오미자 차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목에 성분이 가장 강한 건데요.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목에 최고봉이 있어요. 바로 사과입니다. 참 이 사과임을 우리 국민 과일인데 이게 금값이라니까 저도 막 짜증이 나 죽겠어. 다들 그 느낌이래. 얘가 이렇게 비싸면 안 되는데. 안 되는 거지. 일본의 사과를 뭐 수입한다 뭐 저거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, 사과는 정말 이 목의 화실이다. 그래서 왜 아침 사과는 금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. 저녁 사과도 좋습니다. 그 아침 사과만 좋은 건 아니고요. 아침의 기운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아침이 제일 효과가 크다는 것이지, 저녁 사과나 밤 사과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특히 이제 어떤 이 면역 체계, 독소 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가 가지는 효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너무 비싸서 제가 차마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, 좀 못생긴 사과들이 이제 상품적 가치가 떨어지는 사과들, 못난이 사과들, 그런 거 사실 드셔도 됩니다. 절대 껍질 깎지 마시고요. 요즘은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잔류 농약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. 체계가 바뀌어가지고요. 그냥 대충 그냥 흐르는 물에 좀 씻어가지고 여기서 닦아서 그냥 껍질째 그냥 하루에 한 개씩 드시는 게 정말 그 우주의 목의 기운을 가장 합리적으로 취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.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. 진짜 맛있어요? 너무 맛있어. 그러니까 못 먹어서 아쉽기도 하지만 다행이라니까. 그렇죠. 여기서 입 하나만 들어오면 우리가 먹을 게 없지. 이거 누가 싸움 났어.